안녕하십니까, 에케아린입니다. 혈압약 2탄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자, 오늘은 3탄, 혈압약 3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간만에 와서 보시면 혈압약의 상승 요인 및 해결 방법 한 번 더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심박 출량이 증가한 경우, 아니면 체액량이 증가한 경우, 아니면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박 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심박 출량을 감소시키거나 박동수를 떨어뜨려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출량을 증가시키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관 저항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버리면 혈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의 종류는 A, B, C, D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혈관 이완시키는, 확장시키는 약제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 CCB가 그 작용에 관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CB는 칼슘 채널 블로커 아니면 칼슘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칼슘 통로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아니면 칼슘 기량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CCB의 기전, 자,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좀 보기 싫을 텐데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혈압 상승의 해결 방법은 일단 수축된 혈관, 저항성이 증가된 혈관을 이완시켜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전은 무엇인가? 신경을 흥분시키는 칼슘 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이 칼슘 이온은 우리 전합차, 그죠? 세포가 흥분을 해서 전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칼슘 채널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세포 외에 있던 칼슘들이 혈관의 평활근, 심장 근육의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온 칼슘은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심근을 수축시키는 데 관여를 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겠죠.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게 칼슘 통로를 차단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혈관 평활근은 이완이 되고 말초 동맥의 확장, 말초 저항의 감소로 인해서 혈압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약 CCB의 종류를 살펴보면 DHP,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DHP 계열과 non DHP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혈관에 대한 선택성이 높으냐, 심장에 대한 선택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혈관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경우를 우리가 DHP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는 말은 혈관 이완 작용이 강하여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이용이 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관이 이완함으로써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반사성 빈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정맥 치료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종류로는 니페디핀, 벨로디핀, 니카르디핀, 암로디핀, 실리디핀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니페디핀, 아달라우로스나 아니면은 노바스카, 암로디핀 이런 약제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데 어쨌든 보시면 DHP 계열 같은 경우는 디핀으로 다 끝나는 게 그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CCB 계열의 혈압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의 선택성이 높은 약제를 우리가 non-DHP 계열이라고 했는데, SA노드나 AV노드에 작용해서 심장의 근전도,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맥에 많이 사용되는 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박동수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때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베라파미일이 있고요. 딜티아젬이 있습니다. 이솝틴 들어보셨죠? 헤르벤도 우리 많이 사용한 약제인데, 심장의 선택성은 베라파미일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CB의 종류를 살펴보면 DHP 계열 칼슘 차단제, 혈압약을 하니까 이걸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세대는 니페디핀, 2세대는 니카르디핀, 펠로디핀, 3세대는 노바스크, 자니디핀테, 4세대는 실리디핀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세대 니페디핀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아달라 캡슐 5ml짜리 있잖아요. 그거 혀 밑에 넣으면 혈압이 순간 확 떨어지는데 효과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뭐냐면 혈관을 순간 이완시키면서 내 몸에서 위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 반동성, 빈맥의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차츰차츰 개선해 나간 약제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대 때 그 이후로 이제 니페디핀, 지속성 니페디핀, 아달라오로스 이런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니카르디핀, 벨로디핀,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노바스크, 암노디핀 이런 약제들, 그다음에 시나론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훨씬 길어졌고 반동성 빈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4세대 약제까지 나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작용을 살펴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반동성 빈맥이 가장 큰 부작용, 알려진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혈관의 이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심박수가 빠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동성 빈맥으로 인해서 더 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투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베타 차단제를 같이 처방난 경우가 있고요. ARB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부종, 말초 동맥이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통 및 안면 홍조, 말초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그 다음 어지럼증, 잇몸 증식도 간간히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시비를 먹을 때는 자몽 주스와 절대 같이 먹지 말라라고 티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non DHP 계열의 혈압 시시비 계열 같은 경우는 피곤함이나 허약감, 그다음 배랍함일 같은 경우 변비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